자, 어제 정보 서비스 흐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ISMS-P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흐름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 흐름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개인정보 흐름도는 뭐 우리가 이걸 안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 알아놔야 돼요. 개보법의 전체 내용에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제일 처음이 수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집. 네, 그리고 뭐 몇 조 몇 항이냐 이런 건 몰라도 되죠. 수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집을 했으니까 이제 수집하는 거랑 저장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수집은 하고 저장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하니까 보유 및 이용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보유 및 이용. 자, 그리고 남한테 주는 거 위탁이나 제3자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썼으면 지우는 거, 그죠? 파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집부터 파기까지 15조부터 21조까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22조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22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한 사이클이요.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생명주기를 관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라이프 사이클 관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주기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한 다음에 버리는 것까지,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22조가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23조부터는 이거 할 때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할 때 이런 건 하지 마. 그게 제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제한에 대한 사항. 제한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23조가 민감 데이터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민감 데이터. 민감 데이터 처리 제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24조가 고유식별자가 나오는 거죠. 24조가. 근데 이제는 고유식별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하니까 24조의 2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 나오는 거죠. 얘만 별도로. 등록번호 처리 제한. 결과적으로 왼쪽에 생명주기별로, 그죠? 생명주기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 개보위가 무엇을 하든 개보위가 어떤 걸 하든 사실은 그거는 우리랑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개보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집부터 파기까지 요 4개 단어는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흐름도라는 거는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흐름도라는 거는 일단은 수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거. 동의를 받고. 왜? 우리가 15조의 그 개인정보 수집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동의 없이 그냥 수집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그냥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거와, 두 번째,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는 거와 동의를 받지 않는 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개인들의 기업 회사를 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봤는데, 동의를 받는 거와 동의를 받지 않는 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바뀌었거든요. 그 처리 방침에도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냥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받는 것만 돼 있죠. 저는 이제 작년 말에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올해 아마 발표가 난 것 같은데, 발표가 났는데, 개보위에서 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봤어요. 물론 당연히 우수평가 받았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동의를 받는 거와 동의를 받지 않는 거 구분하고 있냐. 그 다음에 수집을 할 때 필수, 그죠?
필수로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선택, 이거 구분하냐. 그러니까 수집에 대한 관점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흐름도에 내용이 있으면 표시해 줘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 개보법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애들, 그죠? 법정 대리인에 대한 거 만약에 있다면 14세 미만 가입이 있다면,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니 14세 미만 가입이 없습니다, 있습니다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예요. 왜? 그냥 막 14세도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원 가입하고.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내가 생년월일을 입력받지 않아요. 그러면 14세 미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없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수집한 다음에 내가 이걸 보유하잖아요. 보유 및 또 혹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말로 뭐예요? 이게 개인정보 처리죠. 이게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를 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장하고 뭔가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가 들어오냐면 보유 및 이용을 할 때 보유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호화에 대한 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암호화, 그죠? 법에서 우리 어제 얘기했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암호화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디에 저장이 돼도 되냐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내부망 DB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암호화에 대한 것도 여기에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고 있고 처리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두 가지다. 첫 번째 위탁, 그죠? 정보 시스템을 대신 운영해 주는 거. 근데 정보 주체 입장에서 봐보세요. 정보 시스템을 A 기업이 대신 운영해 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행정안전부의 일을 갖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대신 개발해주고 운영해준다. 그러면 지역정보개발원은 수탁사인 거죠. 그죠? 수탁사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지역정보개발원이 대신 개발해주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공이야 그럴 리 없지만 지역정보개발원이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해서 홍보 및 마케팅을 해.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업무 위탁이 들어갈 때 이거를 알려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보험사에 많이 들어가요. 보험사. 내가 보험사에 가입을 했는데, 회원 가입을 했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여기에서 알려야 될 게 뭐냐? 전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건.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사를 가입을 했는데 이쪽 개발과 운영을 삼성이 하고 있어. 그거는 사실 고객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삼성이 하든 말든. 그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탁사 리스트만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 제공. 제 요거 때문에 요즘 저 아주 골 때리는데요. 제3자 제공이라는 건 뭡니까? 남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죠?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심사에서 자꾸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라 이런 말이 자꾸 나와. 결함으로 자꾸 쓰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테 줬어요. 그럼 걔가 몇 년을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 제공은 동의 받고 줄 수 있죠. 그래서 별도 동의가 나오는 거죠.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은. 그럼 제3자 제공에 대한 거 이 뒤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뒤쪽 조항에.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파기.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라. 그러면
이 지체 없이라는 이 말의 기준이 뭐냐? 5일이죠, 5일. 5일. 이 5일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 있냐?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있어요.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그래서 5일 이내 파기를 해라. 이게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만약에요, 내가 파기를 안 할 거야. 혹은 보유를 할 거야. 다른 용도로 쓸 거야. 그게 뭐예요? 목적 외 이용이죠. 그죠? 이 말이, 그러면 내가 수집을 할 때 수집 목적이 명확해야지만 목적의 이용인지 아닌지를 알겠죠. 우리가 보통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나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잘못됐다라고 감으로 딱 아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데는요 목적이 뭐 주구장창 길어요. 왜? 목적은 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한 세네 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그냥 다 섞어서 때려는 거야. 그거 자체는. 그러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그 내용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는 이거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얘기는 흐름도를 볼 때 딱 봤을 때 동의를 받는 거와 동의를 받지 않는 거 그림상에 보이나? 그거 하나 체크해 보고, 필수와 선택 구분되나? 혹시 법적 대리인 있으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동의 방법이 어떤지 그거 표시되어 있나? 그 다음에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거, 혹은 이 암호화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도 있고 통신을 암호화하는 것도 있죠. 그게 그림상에 그려져 있나? 위탁하는 경우 혹은 위탁보다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게 다이어그램 내에 그려져 있나? 그 다음에 파기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그려져 있나? 이게 점검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고 내가 이걸 모르면요,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해 두지 않으면 그림을 딱 보면 뭐 컬러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네,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그게 이틀이라는 거예요. 이틀. 자, 그리고 민감 및 고유식별자, 이것도 뭐예요? 별도 동의죠. 간단하게. 근데 민감 정보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민감 정보냐가 어려워. 우리가 개보법에 보면 뭐 정치적 사상, 성생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받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민감 정보가 아닙니다. 민감 정보죠. 민감 정보인데 실제 업무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이 민감 정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건 고유식별자 아닌가? 민감 정보이면서 고유식별자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별도 동의 받아야 돼. 고유식별자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고. 얘도 별도 동의야. 얘도.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별도 동의를 받는 건 좋은데, 동의를 받을 때 뭐를 알리고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고유식별자는 물론 주민번호 제외입니다. 제외고 얘기하는데, 이 고유식별자는 DMG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DMG에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이 가능해.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1번 위험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해도 된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그럼 위험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일단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서 저장해도 된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회사가 금융권이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 금융권은 금융감독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내부망에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 DMG라고 표현된 데는 무슨 말이에요? 공개된 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개된 망. 그죠? 그래서 공공은 이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나왔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법령에 의해서 수집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 법에 딱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수집을 할 때 수집 근거를 알려야 돼. 반드시. 수집 근거를. 예를 들어서 보호업법 15조에 의해서 15조 몇 항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딱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수집할 때 그 문서에도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수집 근거를 안 알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인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걸 안 알려도 된다고요. 안 알려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좋은 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집 근거. 그죠? 수집 근거고 안 알려도 된다고요. 단 뭐가 알린다? 법령에 의해서 수집한 거는 수집 근거를 알려야 돼요. 동의 안 받고 수집한다 그 소리죠. 결론은 동의 안 받고 수집하는 거.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 수집 근거가 있는 거고, 또 이 주민등록번호랑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SMS 문자로 본인 인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본인 확인 기간이 있고 본인 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본인 확인 기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딱 눈에 볼 리가 거의 없어. 우리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많이 하지.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CI라는 값이 나옵니다. CI. 이 CI가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CI는. 이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유일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26년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CI를 암호화해야 됩니다. 다시 원래 CI라는 문자열이 암호화되어 있는 문자열인데 이걸 다시 암호화해야 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과 다른 공간에 저장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는 관계가 없죠. 내년 시험에 관계가 있는 거지. 예, 이번 시험은 관계가 없어요. 이번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CI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회원 가입 시에 대체 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대체 수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 법령에 아무리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 수단 제공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 틀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약간만 조작하거나 약간만 응용하면 내가 되게 헷갈려져요. 이게. 그리고 내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요? 법정 대리인 정보를 수집할 때 뭐와 뭐를 수집해야 되나 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내가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어느 항목에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수집이라는 게 ISMS 인증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제한 두 개의 인증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자, 그렇고요. 그래도 요거는